지식을 1cm 쌓아가는 시간 히터북 갑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따쭈입니다.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요? 난리가 났다기보다 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막 진짜 이 세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지금 뭐 멀리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이란 지금 뭐 막 전쟁 이 맞아요. 방송이 나갈 때 전쟁이 제발 끝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왠지 아닐 것 같고. 네, 맞아요. 조만간 무슨 차량 몇 부제를 시행한다는 둥, 종량제 비닐봉투가 없다는 둥, 없어질 수 있다는 둥. 네. 너무 심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란 또 저러고 있지. 뭐 다음에는 쿠바라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 뭐 지금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 뭐랄까 현대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다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전달이 되죠. 이게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것 줄여야 자체가 될 텐데 힘든 것 같아. 네. 그래서 예. 되게 세상이 진짜 세상이 왜 이러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옛날에 되게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분명히 나의 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이 그랬는데 뭔가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을 한번 집어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책이죠? 네, 오늘 그 팩트풀니스라는 책이고요. 예. 세상이 점점 이제 험하고 무서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는 되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뭔가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네. 아니 요즘에도 뭐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때 저는 그 뉴스에 엄청 심취했었어요. 그 묻지마 살인 그런 게 묻지마 정말 살인도 많았죠. 그 묻지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역 칼부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그 여대생을 죽인다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갑자기 뭐 차를 그때 그 분당 서현역에서 뭐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몇 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묻지마 살인이 막 잇따라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온갖 재난들도 있었잖아요. 재난도 많죠. 뭐 매 해마다 산불 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불 나가지고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요. 되게 세상이 정말 대혼돈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은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고 막 뭐 엉망이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느낌이다. 우리의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느낌이 아닌 어떤 데이터, 팩트에 기반을 해서 현실을 보면 사실은 또 그게 아닐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이 제목의 팩트풀리스라는 게 사실은 뭐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없는 단어입니까? 없는 단어입니다. 이럴 수가.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단어인데 이제 그 사실 충실성이라고 일단 번역을 하고 있죠. 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또 우리 이 유명한 사람이 또 좋아한다 그러면은 일단 또 한번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 이 토크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분인데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자기 인생책으로 추천을 해서 몇 년 전인가 미국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한 걸로 화제가 됐어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인생책으로 이 책을 또 추천을 했었고. 이분 인세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데 이 저자분은 사실 지금 인세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사모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고 계셨겠네요. 사모님인지 뭐 아들 내외분이 받고 계신지 저자가 이제 스웨덴의 통계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뭐 보건학자 이런 되게 이제 저명하신 분인데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스웨덴의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 설립도 하신 분이고 되게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사실 이 책은 한스 로슬링 혼자서 지은 책은 아니고 이제 아들인 올라하고 며느리 안나가
공동으로 저자를 했는데 이제 주된 집필자는 한스 로슬링이죠. 근데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하고 집필을 작업을 하다가 이 췌장암이 발병 진단을 받아서 2017년 2월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 아들 네 분이 책을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세상에 나오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맞아. 그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검 삼키는 네, 얘기가 진짜.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의대에서 수업 시간에 네. 그 검이 이렇게 검을 삼킨 사람의 엑스레이를 보고 저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낚싯대도 넣어보고 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그 검 삼킨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본인도 할 수 있게 돼서 이거를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검을 삼킨다는 게 이게 사진을 여기 책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 네. 나와 있는데 저는 차마 이게 유튜브 찾으면 이게 나올 것 전 같은데 봤어요. 근데 나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는 거야. 아니야. 끔찍하진 끔찍하진 않아요? 않아. 그런가? 그냥 신기해요. 그 이분이 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길어. 그거를 그거 군용검이라고. 그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그냥 하고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응. 위에서부터 끝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 내장까지 쭉. 근데 와, 이분이 그게 근데 이게 식도가 안 다칠라나 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검이 납작하게 되는데 식도 그 구조랑 뭐 어떻게 그게 되나 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청중들한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연할 때 가끔 이거를 검을 삼킨다고 차력쇼처럼 한 번씩 끝에 보여주고 그렇게 관객들이 좋아한다고. 좋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스 로슬링 소드 스왈로잉 해가지고 검색하면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옵니다. 되게 아무튼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으로 도입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칼을 자기 목구멍에 쑤셔 그 긴 칼을 못 넣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인식과 팩트는 다르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연. 맞습니다. 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이제 그거 해봤습니다. 해보셨죠? 네. 이게 13가지 정도 문항이 있어요. 뭐 맞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내용이 뭐 빈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빈곤 문제, 뭐 여성 교육 문제, 뭐 멸종 동물 문제, 뭐 평균 수명, 그리고 뭐 분쟁, 사망, 뭐 기후 변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13가지 항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지선다로 돼 있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이제 다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 한 12,000명 되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제 뭐 학벌도 뭐 노벨상 수상자부터 뭐 기업 임원부터 뭐 아주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물어봤는데 결과는 아주 처참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문항,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이 평균이 12,000명의 평균이 달랑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침팬지가 눈 감고 찍어도 그치, 3분의 1의 확률이면 3분의 1은 만약 4개는 맞아야 되는 건데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혹시 몇 개 맞추셨나요? 저는 12개 중에 6개를 맞췄습니다. 다행히 평균보다 높았어요. 12개 중에 10개 맞췄습니다. 훌륭한데? 되게 긍정적인데? 근데 제 생각 일단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 아니요. 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질문을 하신 것만 해도 90년대 그때 이 책의 의도도 알지만 이 책이 나온 게 90년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이 책은 2018년에 나왔고 이분이 이 질문을 만들어 갖고 돌리신 게 아마 1990년대 그때부터일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마 하신 거여서 사실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인구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저출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 그치.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 그치. 식량 위기야, 인구론 막 맞아요. 인구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걱정하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대비 너무 이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진 사항들이 맞아요. 이 그것도 안에는 맞아요. 지금 예. 있어서 제가 맞출 수 있었고 음. 근데 출제자의 의도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못 맞추냐 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실제보다 안 좋은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는가?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거죠. 본능 그래서 플러스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맞아요. 그런 이제 10가지 요인이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뭐 다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간극 본능, 뭐 부정 본능 여러 가지 아무튼 10가지 본능을 쭉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 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초반에도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진국, 개도국 딱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와 책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이 인식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우리가 또 은근히 개도국 이런 말 좀 잘 안 쓰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썼거든요. 지금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뭐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그냥 서방과 비서방 뭐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계몽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하기보다는 지금 약간 진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미국과 뭐 이쪽과 이제 그쪽이 아닌 뭐 그런 근데 표현들. 이게 그러니까는 저자는 뭐 개도국하고 뭐 선진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서방 비서방이나 뭐 북부 남부나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뭔가 딱 양분을 하는 거는 사실 세상을 좀 본능 중에 하나죠. 인간의 세상을 좀 잘못 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세계를 4단계로 나눴죠. 4단계로 나눠서 이제 1단계는 뭐 제일 이제 빈곤한 당연히 그런 나라고 4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사는 그런 데인데 양변기가 있고 침대가 잠자리가 따로 있고 뭐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막 이런 게 4단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 수단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단계는 맨발이에요. 그냥 걸어 다녀요. 신발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녀야 돼. 2단계는 이제 샌들 정도 신고 뭐 자전거 정도 타고 3단계 가면 이제 오토바이 정도 탈 수 있고 4단계 되면 이제 뭐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한 75% 정도는 이 중간 정도 소득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다 그냥 가난하고 뭐 뭣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항상 그 아프리카 어린이 사진 뜨지 않으십니까? 제 것만 뜨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되게 상징적인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다 무슨 피죽도 못 먹는 애들이 이제 곧 뭐 한 열에 둘셋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굉장히 스마트폰 장난 아니고 IT 선진국인 아프리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바나나를 먹냐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한국에도 바나나가 있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진짜. 그렇죠. 서로를 잘 물론 모르죠.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이제는 알 겁니다. 이젠 당연히 알겠죠. 광화문에서 BTS가 그렇게 큰 공연을 했는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4단계 울트라 4단계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그 세상을 왜곡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부정 본능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일단 나쁜 것에 주목을 한다.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 위험 이런 거에 이제 빨리 반응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DNA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았다. 그렇죠. 인간 역사상.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과거는 오히려 좀 더 미화를 시키고 그렇죠. 지금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막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요즘 너무 힘들다 하는데 분명히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뭐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기도 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뭔가 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각박하다 이런 인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누가 이제 만들지? 누가 만들지 그거? 각박한 이렇게 뭐 사는 게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졌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힘든 거는 제 생각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를 곪진 않는데 배가 아프죠. 이런 시대가 아식인가? 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배가 이제는 아프죠. 사실 뭐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선은 그럼요. 없어졌는데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그게 되게 심해졌지. 심해지고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증폭되고 제 맞아요. 생각에는 이것도 이 한스 로슬링 박사님의 이 사실 충실성 이을 책을 읽으면서 조금 배운 저로서는 그러니까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매우 물론 그 굉장한 슈퍼리치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부의 격차는 매우 늘어나긴 했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어떤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너무 이제 이게 과장이 된다는 저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일례로 제가 생각하는 일례는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집값 기사를. 근데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한탄하고 이제 집 못 산다. 이제 뭐 젊은 애들 다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 그러는데 사실 그 기사나 어떤 SNS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중간값의 집을 놓고 그 평균적인 집값의 상승을 얘기하기보다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사람이 몰리는 그 집의 가격 변동을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이 기사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더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만한 집은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는 그 정도 가격대에 있는 집들의 숫자는 꽤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맨날 그런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좋은 위치에 새 아파트의 가격만을 놓고 언론이든 뭐 인터넷에서 부추기다 보니까 그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노출이 많아졌다 그러나? 네,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막 저 재벌 회장님이 사시는 집이 얼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아예 안 가졌지. 그러니까 정보도 없었고. 네, 정보가 없고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았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얼마짜리 뭐 빌딩을 샀다 몇십억을 남겼다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다 그냥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 동네 집값 다 뭐 거기서 거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대적인 정보 노출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점점 살기 힘들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다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들어요. 사실 충실성의 그걸 보면 실제로 상당수의 집들은 그 정도로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그 비싼 집들의 상승 이런 것들만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집은 너무 많이 올랐고 내가 살 집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기도 했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막 서울의 아파트가 다 뭐 20매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그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들의 숫자는 꽤나 많거든요. 뭐 다른 형태의 주거를 합쳐서. 근데 그것만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미디어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기는 하죠. 본능을 자극하는 이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리고 이제 부정 본능하고 비슷한 걸로 이제 공포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세상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갖는 이미지. 그게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미디어의 그 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 언론은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충격, 그래야지. 예. 쇼크, 약간 뭐 이런 쇼크, 제목을 뭐 위기. 어쩌다 이런 일이 아래 어, 아래 공포, 그러니까 아이의 시꺼먼 거 습격. 헤드라인으로 네, 이렇게 쫙 네. 해야지 좀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야지 뉴스 가치가 올라가니까 언론은 어쩔 수 없이 태생의 한계죠. 약간 그 언론만 공포를 그런 게 아니라 조장하는 게 유튜버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뭐 유튜버가 더합니다. 더해. 더하지. 예, 예.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되게 세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데 사실은 세상은 예전에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는 거죠. 이 로스링 박사의 얘기로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은 이제 무슨 뭐 테러, 비행기 사고, 어떻게 막 뭐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분이 제시한 그 통계에 따르면 연간 4천만 대 비행기 이게 비행 중에 실제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예. 건 뭐 10대, 20대 뭐 이거밖에 안 돼서 사실 0.00000 몇 퍼센트의 그러니까 확률인데 사실은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느라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진짜로 사실은 무서워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안 못 나거든요. 치죠. 그리고 왜냐면 좋아지는 거는 되게 단계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단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개선되는 것들은 기사가 안 나가죠. 사람들이 클릭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관심 없어. 나빠지는 건 한 번에 나빠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을 받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얘기를 하신 게 비난 본능. 무슨 일이 생길 때 희생양을 찾나요? 희생양을 그래야지 찾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는 사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런데 원인을 몰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이게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잖아. 근데 어떤 되게 단순하고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떨어졌어. 기장이 좀 졸았어. 그러면 그냥 기장이 나쁜 놈이다. 기장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저는 예전에 이런 약간 정치적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데 세월호 때도 그 유병원인가 예, 그 무슨 파 있잖아요. 거기 그분이라고 말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인간 네, 되게 뭐 이렇게 뭐 되게 그 희생양은 아닌데 그분이 절대 매우 잘못한 인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덮였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희생양을 삼거나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 편하기는 한데, 예. 근데 이제 개선은 되지 않죠. 개선이 되지 않는 거지. 또 재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영웅으로 떠받들거나 한 명을 완전히 빌런으로 몰기보다는 좀 시스템적인 원인을 봐야 된다. 그럼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는 없죠. 언론이나 유튜브는 싫어하지. 그렇죠. 하지만 악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악당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악당도 있어야 되고 영웅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 한 명이 막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게 막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 거는 영화에서만 찾자. 그렇죠. 이성의 끈을 붙들고 이 시스템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뭐 다급한 본능, 막 이렇게 급하면은 깊이 있게 사고를 못 하고 막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심각한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본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분이 사실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되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실현이 되고 있죠 지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좀 간당간당하죠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세계대전, 뭐 세계대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전쟁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는 뭐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극도의 빈곤, 이렇게 5가지가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분은 정말 T의 황제, T
MBTI T F를 그렇죠. 바로 몰살시키는 T. 그렇죠. 야, 칼 그 목에 식도 그 구조랑 칼이랑 딱 맞아. 칼 넣어봐. 약간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 책의 내용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던 게 이분이 이제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게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도 봉사를 많이 했어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를 하시면서 뭐 모잠비크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반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뭐 편향된 본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너무 T인 거야. 사람들은 매우 F고. 아니 그리고 되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졌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되게 스스럼 없이 많이 그렇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책에서 이제 밝힌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되게 그 T적인 성향에 입각해서 되게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임에도 맞아. 약간 감동의 요인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되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렇죠. 재밌습니다. 일단 유머 감각이 없으면 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자제분, 이 아들 며느리분이 이제 그 에필로그 쓰신 부분이 있고 이제 본인이 쓰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2015년인가에 이제 아들 내외하고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해가지고 병상에서 진짜 막 오늘 내일 하시면서도 계속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무지성 계몽 우리로 치면 요즘 말로 치면 무지성한 판단으로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되게 강하셨던 분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무지성한 인간들에게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을 쓰신 거 사명감을 갖고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가졌던 편견을 맞아요. 이제 깨는 계기가 많은 경험을 하셨죠. 경험을 본인이. 통해서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책상머리에서 쓴 책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느낀 바를 어떤 데이터와 근거까지 이제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어서 그 점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논리적이고 되게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이렇게 세상을 낙관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되게 꼰대같이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야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 너네 왜 이렇게 이렇게 베베 꼬였어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책 전반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너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훨씬 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분이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굶지 않아. 굶는 사람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 얼마나 좋아졌어. 라고 말을 하시지만 이제 세상은 그렇죠. 이제 요즘의 젊은 사람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 배를 안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안 아프고 이 심리적인 격차가 없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게 더 아프고 크게 다가오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너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게 자칫 읽힐 수는 있다. 이제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태어나신 연도가 조금 오래되시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전쟁을 겪을 때는 그런 얘기 있잖아. 야 흰밥에 지금 고기국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쌀알을 남겨?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왜 이렇게 그런 부정적이야? 게 있었지만 또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뭔가 실제 데이터 그냥 옛날에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요즘엔 그런 게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리즘의 그 동굴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너무 편향돼 있어. 되게 사실을 좀 사실대로 안 받아들이는 그 진영 논리,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좀 사실에 충실한 좀 밋밋하고 슴슴한 맞아요. 그런 사고 방식이 필요한 때가 사실 아닌가. 그리고 사실에 충실하다는 게 슴슴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쇼킹한 사실은 없다. 그냥 이제 뭐. 근데 아무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뭔가 팩트의 중요성을 되게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강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앞에 그 몇 문제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그 예전 데이터여서 평균 두 개 맞췄다 그러잖아요. 지금 분들은 조금 그보단 더 많이 맞추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편견에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나 될까?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유익하고 유의미하고 아주 교훈도 많이 남기고 마지막에 약간의 감동까지 주는 책이 아닐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언제나 금마무리. 네, 다음번에 더 좋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